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회적 기업과 사례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적 기업 창업하기라는 주제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번 시간에 좀 사례를 들려드렸는데 잘 개념이 잡히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첫 시간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유형들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었죠, 여러분? 네, 일자리 제공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지역사회 공헌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금 이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창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막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이 어떤 유형에 속할 수 있는지 좀 더 쉽게 고민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자리 제공형은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을 고용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한 곳을 더 소개시켜 드리자면 매장인 아이팩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취업이나 일자리를 얻고 생활을 해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열매나눔 재단이랑 SK에너지가 같이 해서 만든 탈북자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이고요.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취약계층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시장에 가격을 내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힘든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인데 보통 이제 돌봄 쪽, 노인을 돌보거나 장애인 돌봄 쪽에 관련된 사회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먼 케어라는 곳을 한 곳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지역의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한번 검색을 해서 이런 기업들의 주요 활동들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합형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가 이제 혼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렸고요. 오거니제이션 요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다문화 여성들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을 채용을 해서 음식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혼합형 사회적 기업에 속할 수 있습니다. 기타형은 여러분들 아름다운 가게 많이 들어보셨죠? 재활용 제품이나 상품을 이제 재활용하면서 공익 캠페인도 하고 자선이나 나눔에 대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가 기타형에 속할 수 있고요. 또 놀이단이라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나 물품을 활용해서 전시도 하고 또 그런 전시를 하면서 동시에 공연도 같이 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전시 공연을 기획하고 디자인해서 제공하는 놀이단이라는 사회적 기업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역사회 공헌형은 어떻게 생각하면 협동조합이 이런 모델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역의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지역 주민들과 같이 만들고 그것을 또 판매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유형들과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본인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지 그리고 본인의 어떤 흥미하고 적성이랑 자질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맞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는 본인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에 대한 부분, 크게는 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졸업 후에 이제 취직이나 취업이 어렵잖아요. 그런 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죠. 고령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렇게 다양한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 가운데 내가 도전해서 동기부여를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 문제를 먼저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기존에는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내가 해결하려는 방식이 현재 있는 방식이 없는 방식인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와 시민단체와 또 다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는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부족했었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방식으로 나만의 솔루션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의 어떤 솔루션에 대한 방향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그 아이디어나 어떤 솔루션만 가지고는 이게 시장에서 아니면 실제로 문제 있는 곳에 적용했을 때 효과성이 있는지,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부터 또 현장에 나가서 또 린 스타트업의 방법으로, 그 외에 이제 하우에 대한 부분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창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뭐 디자인 띵킹이라든지 린 스타트업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제시한 솔루션이 현장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가능한 아이디어인지에 대한 검증의 과정들은 거쳐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리고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사회적 기업가로서 소셜 미션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소셜 미션이 분명하게 있어야지 창업을 하던 아니면 사회적 기업을 또 해나가던, 분명히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창업하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2014년에 사실은 개인 사업을 시작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주식회사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저는 치매 예방과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공공적인 성격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제 인지랑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아이템을 선정한 거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을 때 저는 이제 제 여태까지 삶의 이력과 경력을 통해서 이 아이템을 선정했는데, 이후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런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저는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전환을 한 케이스죠.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또 창업하기 전에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공감 능력입니다. 엠퍼시라고 하고요. 특히나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바라보려고 하고, 이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접근해 나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대상자 분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본인의 창업 아이템이나 사업 계획서를 적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의 문제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환경이나 투자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매년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실 수가 있고, 또 선정이 되면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저는 그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대회에 참여를 이제 권유를 합니다. 이제 그 대회가 청소년 부분과 일반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친구들을 좀 지도를 해가지고 이 사업에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리서치를 하거나 좀 준비를 해나갈 수가 있고, 또 대회를 참여하는 가운데 당연히 이전에 어떤 사회적 문제에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조금 더 정교하고 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경제법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공공 부분의 일정 부분은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에서 구매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장려하는 국가 제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죄송합니다. 50인인지 100인인지 이거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여기서 다시 할게요. 그러면. 네. 그냥 좀 네. 우리나라 법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3%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장애인 한 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을 하는 대신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벌금이 기업이 모 대기업의 경우는 200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벌금을 근데 국가에서는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진 않지만 장애인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될 경우 그 벌금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또 이것들을 통해서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기회들을 통해서 사업의 기회를 마련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계속해서 커뮤니티나 또 마을 기업이나 이런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차원에서의 정부 지원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자체별로 시행되기도 하고 또 광역단체별, 정부기관에서 어떤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시작된 것이 SIB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채권 연계 사업인데 영국에서 2010년에 처음 이제 실시가 됐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면 1인당 그 범죄자를 케어하고 이제 장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는데 약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곳에서 나간 다음에 다시 재범을 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민간 투자자들을 데리고 와서 어떤 소셜 벤처 기업이 만약에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이제 투자에 대한 지불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지역의 SIB 채권, 소셜 임팩트 본드라고 하는데 이걸 시행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11%의 범죄율이 재범률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다른 지역은 10% 이상 범죄율이 증가하였죠. 그렇게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런 혁신적인 사례를 만들고 장려하는 이런 분위기나 앞으로의 사항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인증 제도를 비롯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에 약간 부족하다고 하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를 마련해서 사회적 기업과 똑같이 본인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일자리라고 하면 근로자를 위한 급여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사업을 위한 개발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판로 개척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서 초기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부족한 사회적 기업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과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5분이 안 됐나요? 이렇게 해서 거의 됐어요. 거의 마무리를 그럼 죄송해요. 오늘 너무 실수를 많이 했어요. 아니 괜찮아요. 마무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서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강의를 비롯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초, 심화, 전문화된 교육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기 전에 조금 더 준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러한 교육을 또 마치신 이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해결하고자 하는 도전하고 싶은 사회 문제를 소셜 미션으로 삼으셔서 우리나라 및 해외에서 성공적인 케이스들을 만들게 되시기를 응원하고 격려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그 사회적 기업 창업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15분 안에 시간 안에 또 얘기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사회적 기업가는 분명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충분히 그 소셜 미션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고요.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사회적 기업의 의의와 향후의 사회적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